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2022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과 함께 편안하게 사진으로 2022년을 한번 쭉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육하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을 저와 함께 보시면서 한 해가 이렇게 흘러갔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편안하게 좀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일 올해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을 긴장하게 했고 했었던 것은 역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런 이슈였습니다. 수많은 사진들이 있지만 저는 3월 4일에 뉴욕타임스 기자가 찍은 이 사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족들이 이 기차를 타고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운명적인 그런 그 위기에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를 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브에서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젊은 여성이 그 표정 그대로 여러분들께 그저 아무 말씀 드리지 않고 이 표정을 1초라도 더 보여드리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얼마나 많은 그 사진들로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이 가운데서 아마 군복을 입은 이 남성은 가족들만 태우고 본인은 이제 군대로 가지 않을까 그런 그 짐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월 21일에는 활짝 웃는 모습의 사진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좋아하는 라벤더 색깔의 소녀는 엄마를 바라보고 있고 바로 뒤에서 남편은 역시 와이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와이프는 미국에서 최초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자 연방 대법관이 된 카텐지 브라운 잭슨입니다. 이때가 이제 인준 청문회 날이거든요. 그래서 청문회를 할 때는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 가족들이 그 청문회장에 같이 가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정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처럼 그 어린 그 딸이라든가 자녀가 있을 때는 청문회장에서 이 후보가 설령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좀 질문 같은 것도 좀 순화시켜서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겠죠. 물론 카탄지 브라운 잭슨 그 당시에 그 연방 대법관 후보는 그렇게 대단한 이슈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남성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있어도 또 청문회를 하고 있는 주도하는 연방 상원 의원들은 또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이 과연 그 자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순화되기는 합니다. 파란색의 카터린 브라운 잭슨이 결국은 이 모든 청문회를 통과를 해서 첫 번째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자 연방 대법관이 됐습니다. 5월 달입니다. 이 5월 달의 사진은 이게 이제 중국 당국이 얼마나 코비드 19을 철저하게 막았는가, 심지어 사람들이 가는 길도 이처럼 벽으로 전부 막아놓고 검문 검색을 하고 있는 그랬던 때잖아요.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풀어서 이 당시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업지역이 아니라요. 주거지역이거든요. 중국의 주거지역에서 얼마나 단단하게 장벽을 쳐놓았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지금은 중국 내부나 외부로 나가는 사람들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일본, 한국, 이제 유럽에서 스페인과 프랑스도 포함이 됩니다. 미국까지, 이탈리아, 이스라엘도 포함되죠. 중국에서부터 자국으로 들어오는 사람 아니면 중국행 비행기를 경유해서 미국 같은 경우 들어오는 사람, 미국을 경유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중국발 비행기 아니면 마카오라든가 이런 그 여행객들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반응을 비행기에 타기 48시간 전에 받은 것을 보여라 하는 게 되지만 그것으로 다
뭔가가 막아주고 또 확산이 늦춰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들도 그 비행기 중국 사람들이 타고 있었던 뭐 꼭 중국 사람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던 비행기의 배설물을 지금 쭉 추적을 해서 변이라든가 또 이 그 바이러스의 경로 같은 것을 파악하는 것을 이제 미국에서도 시작을 곧 할 것 같습니다. 5월 달이 되니까 이 문제 역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5월 달에 리오그란데 그 강을 작은 점처럼 보이는 바로 이분들이 미국을 건너오는 거죠. 이 강을 건너서 과거에 아들 부시 대통령 때는 여기에 대해서 이 모든 강물과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떤 그 감싸 안는 포용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시대와 그 시대부터 이어졌었던 이제 특별한 정책으로 그런 것들이 막혔었는데 5월 16일입니다. 5월 16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로부터 텍사스 국경을 넘어서 건너오고 있는 3월 달에는요, 굉장히 많았다고 하잖아요. 22년 사이에 최고였었던 22만 1,444명이 바로 이렇게 건넜습니다. 아마 지금 사람들이 쭉 줄을 이어서 오는 곳이 수심이 낮은 곳인 것 같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아이들도 크게 확대해서 보이면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12월 달 들어서 연방 대법원이 타이틀 42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시행됐었던 그 같은 행정 정책을 계속 일단은 해라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행정 정책은 팬데믹 당시에 팬데믹이기 때문에 난민 신청을 하러 오는 사람들도 무조건 돌려보낼 수 있는 정책이었는데 사실은 공공보건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지만 그게 보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치적인 결정이긴 했죠. 그러나 이제 연방 대법원이 12월 21일에 마감을 할 때였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릴 때까지 시행을 해라. 돌려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의는 2월이나 3월에 시작을 해서 이제 6월경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젊은 여성이 눈물을 보이고 있죠. 아이, 어머니와 24살 이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안고 이렇게 우는 건데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이때부터 이제 이게 뉴욕의 버팔로 최근에는 뉴욕의 버팔로가 눈 사태 때문에 굉장한 뉴스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버팔로의 그 탑이라는 슈퍼마켓에서의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타겟으로 한 사건으로 총에 맞아 숨지신 그런 그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 코다 앤더슨의 눈물입니다. 역시 5월 달인데 5월 24일에 그러니까 날짜가 하루 이틀 사이인데 텍사스에서도 초등학교에서 유발디에서 이곳에서의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양당이 어느 정도 지난 30년 만에 이 정도도 통과시킬 수 없는 뭐 미성년자가 총을 살 때는 신원조회를 한다던가 그 정도의 초당적인 총기 법안은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그것 갖고는 모자랐죠.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 그 총격 사건 내서 희생된 10살 유지아 가르시아 10살 학생 4학년 학급에서 일어났었던 일이잖아요. 공책입니다. 당시에 19명의 어린이가 숨졌고 선생님들도 숨지셨는데 그 랍 초등학교에서였잖아요. 숨진 학생의 수학 공책입니다. 노트라고 말하기도 어린 그런 학생. 수학 공책. 구멍이 뚫린 것은 무엇에 의해서 구멍이 뚫렸을까요? 이 사진이 미국에서의 총에 연관된 사건의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9일이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의사당에서 폭동사건 조사위원회에 조사가 시작됐는데 사진에 보면은 온통
리스 체니죠. 리스 체니는 이 일 그리고 그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섰던 뭐 끝내 상원에서는 탄핵되지 않았지만 공화당의 하원 의원으로서 예비선거에서 지고 지금은 이제 며칠 있으면 정치인이 아닙니다. 1월 3일 다음 주 화요일에 새로운 사람들이 선서를 할 때 그로 인해서 졌지만 이 폭동사건 조사위원회를 주도를 해 나갔고 그리고 그 결과 여러 가지가 나왔고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바이든을 대통령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여러 가지 일을 알면서 주도해서 했는가 하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련된 역시 그 하원에서의 조사인데 꼭 그 폭동사건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요. 세금도 많이 안 내고 그리고 돈은 뭐 내가 봉급받으면 다 자선할 것이야 했는데 2020년 마지막 해에는 뭐 자선은 $1도 하지 않았고 그런 모습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여줬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그 사람의 캐릭터를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의 재정 상태도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세금을 냈는가 내지 않았는가, 내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방법을 썼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점 의사당 폭동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1월 달에 나오는 중간 선거로 많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좋은 한 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올 때 예를 들어 집사라고 하죠. 우리가 백악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실무 차원에서 그런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 부부에게 그런 것을 이사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를 했다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발대발하면서 말하자면 집사장을 해고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집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때 함께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추천을 해서 트럼프 회사에서 일하다가 고용을 해서 백악관에 같이 들어간 사람인데 티모티 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불충성했어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당시의 비서실장 마크 메도우즈라는 전 연방 하원 의원이 당장 해고해버리려고 했죠. 그랬더니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3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람을 해고한다고 하고 막았다고 하거든요. 결국은 취임식 날,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날 본인이 새벽에 플로리다로 갔잖아요. 그때 그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그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 정말 당혹스러웠다고 하죠. 들어가면 환영합니다, 웰컴 하는 뜻에서 백악관에 모든 문이 열려져 있고 해야지 되는데 문이 다 닫혀졌다는 거죠. 집사 총 책임자가 없어서 잠겨진 문으로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거의 2년이 돼 가잖아요. 며칠 있으면 1월 20일 조금 넘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으면 본인이 이런 일을 겪었으면 그날로 언론에 막 홍보를 하고 전임자가 이 정도밖에 안 돼 하고 트위터에 썼을 겁니다. 그리고는 좋은 뉴스를 말씀드리면 올해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입니다. 7월 12일에 그야말로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인데 그것도 어린 별들이 막 보이잖아요. 어린 별들이 보이는데 이게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만든 그 제임스 웹 그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고대 언제부터 그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알 수 있는 이제 이런 일들. 이 일 이후에는 인간이 다시 달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르테미스 1 임무도 완성이 되고 해서 2024년경이 되면 2024년인가요? 2025년인가요? 아무튼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최초의 여자 유색 인종도 이렇게 우주 달에 갈 수 있는 그런 그 아르테미스 지금 1단계가 됐고 무인이었으니까 2단계로 이제 사람이 타고 가고 3단계에는 유색 인종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이 이 별들의 잔치와 함께 올해 있었던 너무나 중요한 우주의 신비를 우리가 그곳에 심어놓은 이 망원경이 쭉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7월 8일이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잡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발을 잡고 있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통일교와 연관돼서 어머니가 통일교에 너무너무 집착을 했었다. 그로 인해서 뭐 본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했었던 그런 이유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역시 일본의 많은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통일교와 연관이 있었는데 통일교의 최고 지도자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기회가 없으니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대신 숨지게 한 바로 그 용의자입니다. 이 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망 자체도 올해 가장 큰 뉴스였고 이 같은 내용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로 인해서 그 통일교와 여러 가지 그 정치인들과의 관계 같은 것도 조명이 됐었고요. 뭐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 같은 사람도 문선명 전 그 통일교의 최고 리더 이후에는 지금 와이프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 하고 있는 어떠한 그 단체에서 연례 행사를 할 때 한국의 유엔 사무총장까지 지낸 반기문 전 총장이 가장 많이 그런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6번.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갔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 많은 정치인들,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도 갔고 한국에서도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곳에 비디오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 돈을 받고 그런데 뭐 오바마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안 가죠. 미국 이외에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정치인들, 보수주의자들이 그 통일교와 관련된 행사에 굉장히 많이 그 돈을 받고 참석을 했고 한국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가릴 것 없이 많이 그 참석을 했고 전직 대통령들도요. 이명박, 박근혜, 심지어 뭐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랬었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그런 통일교와도 연관된 사건입니다. 8월 21일에 이 사진은 카트리나 레인이라는 여성인데 한 달이 있으면 아이가 태어난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또 다른 아들이 엄마를 쳐다보고 있고 이 여성의 뒤에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오하이오주에서 이 여성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낙태를 했었던 그런 그 여성이거든요. 이 여성은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쌍둥이 가운데서 한 아이가 선천적으로 태어나도 살 수가 없고 그리고 태어날 때까지 두면은 또 다른 쌍둥이가 숨질 수도 있는 그 케이스였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아이를 뭐 그런 그 낙태 기술을 통해서 낙태 의술을 통해서 한 아이를 그 생명을 끊은 이게 오하이오주에서 낙태가 불법화되기 전에 마지막 그 집도된 낙태랍니다. 그리고는 살게 된 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산모입니다. 한 달 정도 그 이후에 그 출산을 했겠네요. 이 사진은 여성의 머리를 자신의 헤어를 컷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은 무슨 사진인지 짐작을 하실 겁니다. 터키에서인데요. 이란에서 20대 초반 22살의 마샤 아미니가 결국은 히잡을 뭐 제대로 쓰지 않았다 해서 경찰서에 가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뒤에 세계에서 이란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정치인들도 서스름없이 자신의 헤어를 컷하는 이런 모습. 이란의 그 정책, 종교와 정치가 연결이 돼서 아주 여성들에게 가혹하고 극단적인 것에 반대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숨진 그 이란의 젊은 여성을 지지하기도 하는 사진이 조금 보이고 있네요. 얼굴 사진이 그 마샤 아미니의 사진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이란 여성인데 지금 터키에 살고 있는 나시브 삼세이라는 그런 여성이 자신의 그 포니테일을 지금 자르고 있네요. 이란 정부에 대해서 시위하고 있는 도중에 히잡에 대해서 그런 모습이고요. 9월 2일의 사진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본인이 일하고 있는 부분에서 은퇴할 때가 있죠. 스포츠 선수들은 일찍 은퇴합니다.
그 일찍 은퇴하는 스포츠 선수 저기 아주 작게 보이는데 세레나 윌리엄스. 여러 가지 본인의 생각이 있어서 은퇴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은퇴할 때 이제 그 마지막 경기였었던 것 같네요. 퀸스에서 9월 2일에 관중석에서 와 하는 그 관객에게 화답하는 세레나 윌리엄스입니다. 너무 많은 기록을 갖고 있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테니스 선수로서 뭐 언니와 함께, 그래서 이제 눈물 짓는, 자세히 보면은요 웃고 있지만, 입은 웃고 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다고 하는 뭐 현대 테니스에서의 뭐 거의 최고인 여자 선수입니다. 9월 6일에 한국의 그 포항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은 전부 뉴욕타임스 기자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한국 포항에서 기억나시죠? 지금 이 한 사람의 남자분을 구조하기 위해서 1, 2, 3, 4, 5 다섯 분의 남자가 앞과 그분을 또 부축을 하고 뒤에서 뭐 불도 비춰가면서 대단한 그 태풍이 그 불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태풍에 막 그 주차장에서 막 사람들이 태풍을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구조된 한 남성의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 굉장히 좋은데요. 9월 6일 날 그 스코틀랜드에서 찍은 사진인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하면은 70년 동안이나 영국의 그 여왕으로서 영국을 딱 그 상징적인 것을 이끌었었던, 뭐 정치적으로 직접 개입하진 않았지만 그런 사람인데, 항상 우리가 보는 모습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만들어진 모습이잖아요.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만들어진 모습이겠지만, 그래도 제가 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사진 가운데서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숨지기 불과 이틀 전인가에 찍은 그런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 새로운 그 총리가 나오고, 그 총리를 여왕의 인준을 받아야지 되니까 인준하고,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숨졌죠. 물론 뭐 44일인가 지난 뒤에는 또 다른 그런 그 총리가 태어났지만, 저는 이 사진이 굉장히 좋고요. 저 뒤에 있는 꽃은 당연히 생화고 색깔도 좋고 좋네요.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얘기였습니다. 스토리를 사진으로 보여준 것이고, 한국의 뉴스가 2022년도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 누구다, 무엇을 보고 있다?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이태원의 대참사, 이태원의 대재앙,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이렇게 그 보고 있네요. 보고 있는 바로 그 지역 150명 이상이 숨지고, 대부분이 이제 10대나 20대이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 사연들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어지고 있죠. 10월 24일 런던에서의 사진입니다. 9월 달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숨졌는데, 그랬는데 10월 24일에 바로 리시 수낙이라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오케이, 당신 이제 앞으로 그 총리예요 하고 인준해 줬었던 리즈 트러스가 아니라, 리즈 트러스는 경제 정책 이런 것에 너무 인기 영합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 50일도 못 돼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리시 수낙이 당선이 됐는데, 보수당에서 당선이 됐는데 44일 만이었군요. 그랬는데 영국에서 첫 번째 유색인종, 그리고 첫 번째 힌두교 총리가 됐습니다. 물론 첫 번째 유색인종이고 첫 번째 힌두교 총리이긴 하지만, 이 리시 수낙은 굉장히 교육도 엘리트로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뭐 엘리트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색 인종의 가장 평이한 어려움 같은 것을 느끼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은 이렇게 가는 거죠. 어느 나라에서나 유색 인종 첫 번째 영국 총리입니다.
이 사진도 잊혀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10월 22일인데 중국에서 이제 이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본인의 영원한 집권의 틀을 다지는 공산당 대회에서 아직도 정확하게 왜 그랬는가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후진타오 전 주석이 에스코트 당해서 나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는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모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건강이 안 좋아서 모심을 당하고 나가는 전 선배 주석을 대하는 얼굴 표정은 아니죠. 후진타오 전 총리도 역시 지금 너무 아파서 부축을 받고 막 나가야지 되는 그 상황이라면 이렇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뭔가를 말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포즈가 나오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한 사람은 쳐다보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야 여기에 끼어들면은 안 되겠다 하는 것과 같은 표정, 앞만 보고 있는 표정,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힘이 빠짐과 힘이 들어감에 교차되는 정권 교차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8일 밤이었습니다. 내년에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가장 주목받게 될 정치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많은 공화당의 예비선거를 트럼프가 지지했기 때문에 통과한 후보들이 본선거에서 완전히 박살나고 있었을 때 론 디센티스는 이때 이미 트럼프가 경계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20포인트 차이로 플로리다 주지사로 재선됐습니다. 재선되고 나서는 미국에서 정치인들은 젊고 미래를 보여주고 뭐 와이프도 활기차고 예쁘고 하면 굉장한 덕이 됩니다. 이 모든 사진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 사람의 자녀를 가진 론 디센티스. 예. 앞으로 정말 주목받을. 그러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의 무슨 일을 해도 나는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이 30%가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론 디센티스 이외에 많은 후보들이 나온다면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와 똑같이. 그때도 9명인가가 나와서 한 명 한 명 뭐 잽 부시가이에 잽 부시를 포함을 해서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라든가 테드 크루스라든가 수많은 사람을 물리쳤잖아요. 뭐 플로리다주의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 의원이라든가. 지금도 만약에 공화당이 본선거에서 트럼프가 민주당에 또다시 정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려면 일찌감치 한 사람을 밀어줘서 많은 후보들이 난립하는 것을 막아야 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약 12명 정도가 공화당 예비선거에 나올 그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슨 세금 문제 또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아무튼 이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현재로서는 공화당에서 후보를 놓고 겨룰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같은 날 민주당 선거에서 주목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존 페로맨이라는 펜실베니아주의 부지사로서 민주당 그 상원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공화당 자리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심장질환을 앓아서 5월 달에도 큰일을 당했고 그 뒤에 말도 조금 더듬고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그 메흐메드 오즈라는 하이드록시 클로로킨만 먹으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코비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마구 선전을 했었던 의사, 오프라 윈프리가 스타를 만들어줬었던 그 의사, 공화당을 이기고 존 페르맨이라는 딱 한 번 선거 그 토론을 했는데 워낙에 그 닥터 오즈는 말 잘하죠. 말로써 큰 사람이니까. 또 텔레비전 그런 자신의 프로그램도 갖고 있고 거기서 많은 그 존 페르맨이 말도 어눌하고 하니까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를 해서 공화당의 후보가 된 이 오즈를 민주당이 이겼다 해서 그래서 굉장히 주목받았던 케이스고 그 이후에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이 민주당이 하원 자리는 지금 내놓게
다수당 자리를 공화당에 주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 하원 의장직을 이번에는 이제 다수당이 아니고 소수당이니까 하원 의장이 아니라 이제 소수당의 대표가 되겠죠. 거기에 나가지 않겠다 해서 82세죠. 그 낸시 펠로시가 결국은 이제 40대, 50대에 자신들 함께 일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리를 넘겼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세대가 바뀐 겁니다. 지도부가. 그리고 이렇게 된 데는 공화당의 그 하원 다수당 자리를 준 그 이유도 있지만 남편이 본인이 워싱턴 DC에 있을 때 낸시 펠로시를 겨냥을 하고 침입한 그 괴한에 의해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잖아요. 그런 문제 등등도 본인이 이제 지도부에 나가지 않는 뭐 그런 정치를 만약에 은퇴한다면 그것도 또 이제 이유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진은 11월 30일의 사진인데 맨하탄에서 바하마에서 샘 뱅크맨 프리드라는 FTX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뭐 이게 뭐 320억 달러 정도 되는 회사가 됐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만든 지 몇 년 안 됐는데 그런데 이 회사 이전에 만든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말하자면 일종의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국가와 국가 간의 차액을 노리고 하고 하는 그런 그 헤지펀드 회사 쪽으로 이 FTX는 사람들이 돈을 넣고 거래하고 하는 거잖아요. 암호화폐 거래소니까 그런 목적으로 넣은 그 돈으로 본인이 먼저 만들었었던 헤지펀드 성격의 알라미다 그 리서치에도 넣고 뭐 어디 정치 자금으로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드러난 것은 민주당이 많지만 공화당도 그 정도의 돈을 줬답니다. 그렇게 빼돌리고 해서 결국은 돈 세탁, 선거자금법 위반 등등의 혐의로 바하마에서 긴급 체포가 돼서 지금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만약에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 그 판결을 받으면 110년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로써 암호화폐 업계가 새로 뭔가를 이렇게 하게 됐네 이런 그 지적들도 받고 있습니다. 12월 18일 누구라고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아르헨티나의 넘버 10, 브라질의 넘버 10 펠레, 아르헨티나의 넘버 10, 한국의 넘버 10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결국은 이겼잖아요. 메시가 월드컵에서 파이널에서 이겨버린 바로 이 그 장면으로서 아르헨티나도 3번 그리고 오랜만에 메시도 어렸을 때 13살 때 외국으로 갔다 해서 아르헨티나 사람이 아르헨티나 사람처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막 마라도나처럼 정열이 있고 뭐 설령 오점이 많이 개인적으로는 있다 하더라도 펠레도 개인적으로는 오점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사랑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도 너무 침착하고 냉정하고 아르헨티나 사람 같지 않아 해서 그리고 뭐 다른 그 유럽 리그를 위해서 우승 많이 하고 왜 우리 아르헨티나에는 이걸 못 줘? 지금 또 마지막 월드컵이잖아요. 결국은 리오넬 메시가 월드컵 파이널에서 저렇게 골을 넣고 이제 그 이겨서 아르헨티나의 보이가 됐고 아르헨티나의 영광을 줬고 킬리안 음바페가 쳐다보고 있잖아요. 자, 이런 그 12월 18일의 사진입니다. 프랑스를 지난번에 우승을 한 프랑스를 물리치고 가장 역사적으로 익사이링한 게임이었었죠. 전반전, 후반전 결국은 페널티킥에서 그렇게 됐었던 12월 18일을 아마 거의 모든 남자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후에는 12월 달에 한 장의 사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백악관 남쪽에서 서로 너무 사이 좋다는 그런 지금 사진 모양이잖아요. 그동안에 그 프랑스와 미국이 약간의 부딪힘도 있었고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워낙에 푸틴과 친했으니까 뭐 같이 휴가를 즐기는 그런 그 친구였으니까는요. 뭔가가 맞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미국이 영국과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프랑스와 호주가 먼저 계약을 했었던 무기 거래를 그것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핵에 관한 것까지 주면서 그거를 취소시키고
미국과 영국과 호주가 이렇게 손을 잡은 그런 문제 때문에도 걸끄러웠는데 이마누엘 마크롱이 이제 재선되고 나서는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을 해서 서로 우리 뭐 어땠습니다. 뭐 옛날에 뭐 과거에 미국이 뭐 독립 그 전쟁을 치를 때도 우리가 보냈고 민주주의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동맹을 테스트한 그런 날 12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2014년도 마지막에는 더 뷰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나오고 그 뒤는 프로듀싱은 했지만 직접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보다 훨씬 재능이 있고 하는 여자 앵커들이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좋다 했는데 바브라 월터스가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금요일에 숨졌습니다. 93살. 유리천정이란 유리천정 다 깬 여성으로서 저녁 뉴스 최초의 여자 앵커. 미국에서 저녁 뉴스가 제일 중요하죠. 텔레비전. 지금은 이제 소셜미디어 등등을 통해서 많은 뉴스를 접합니다만 저녁 뉴스, 프라임타임 뉴스를 딱 앉아서 저녁에 봤어야지만 됐었던 그때 처음에는 남자와 공동 진행으로 나중에는 이제 단독 진행으로 ABC에서 최초의 여자 단독 앵커가 됐었고 그 뒤에 이 바브라 월터스 같은 경우는 조금 하드한 것에서 소프트한 쪽으로 바뀌는 그렇게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의 앵커를 하다가 2020 아주 심층적인 보도를 했고 그 뒤에는 더 뷰라는 여성들이 여러 사람이 나와서 오후 시간대에 뭐 좀 소프트하게 얘기하고 소프트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 막 소프트한 사람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뭐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사람들도 나오고 또 바브라 월터스 하면은 이렇게 그 피델 카스트로 이런 아주 세계에서 까칠하고 힘들고 인터뷰하기 힘들고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인터뷰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 오스카 시상식이 끝나면 항상 그 백그라운드에서 백스테이지에서 그 수상자들도 인터뷰하는 것도 전통이었습니다. 원래는 지금 뭐 금발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머리 색깔이 다크하거든요. 다크하고 너무 스키니하고 그리고 본인이 당시에 텔레비전에 여자로 등장할 때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았다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애를 다 뚫고 뉴스캐스터의 선구자, 텔레비전 뉴스캐스터의 선구자였었던 거죠. 근데 시스터가 있었는데 시스터가 장애를 앓고 있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내가 나의 시스터를 돌봐야지 되겠구나. 내가 뭔가 성공을 해야지 돼. 그런 것이 굉장히 강했다고 하고요. 역시 바브라 월터스도 이 텔레비전의 뉴스에서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결혼도 4번 했고요. 미국에선 4번 정도 결혼하면 같은 남자와 다시 결혼한 거야? 다른 남자와?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다 다른 남자와 4번 결혼을 했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베네딕토 16세가 95세로 숨졌습니다. 저는 왜 어떤 사람이 숨지면 사망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별세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어떤 사람은 선종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얘기하는 그 의미는 존중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눈 감았다. 숨졌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오늘 정규 방송이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베네딕토 16세가 95세로 선종한 게 오늘은 가장 중요한 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세프 라칭걸, 추기경, 독일. 원래 뭐 교황이 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2005년도에 교황이 됐고 2013년도에 깜짝 놀라게 6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본인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강장애라고 얘기했지만 사임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니죠. 사연은 있었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조세프 라칭걸 베네딕토 16세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막 그 카톨릭에서의 성직자들의 무슨 어린이 성학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베네딕토 16세로서는 교황으로서는 나름대로의 원칙과 이유가 있었겠죠. 이걸 파헤치지 않고 감추려고 했었다. 적어도 그 같은 어떠한 증거가 나오고 나서 결국은 본인이 사임을 했습니다. 굉장히 샤이했었던 사람이고요. 그 교황청에 들어갈 때부터 책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때 나갈 때 그런 것 옮기는 것 대단했었고 책에는 모든 답이 있다 인생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바로 그 베네딕토 16세였고요. 샤이한 사람이었잖아요. 샤이한 사람이었고 저는 하나 기억나는 게 샤이한데
좋은 옷 입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지금의 프란치스코 교황과 다른 거죠. 이분은 베네딕토 16세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그런 점에서 다르고, 그래서 빨간색 구두, 구찌 구두 같은 거 신고 다녔잖아요. 뭐 어디서 사연이 있어서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도 있지만 워낙에 패션에 아주 그 감각이 있고 피아노도 잘 치고 모차르트 같은 거 치고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 바오로 2세 전임 그 교황에 비해서는, 전임 교황은 막 친화력도 있고 있는데 이분은 좀 샤이하고 그런 것이 다르고, 그에 비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민복이다 할 정도로 입고 다니는데 이분은 굉장히 아주 화려하고 아주 품이 있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그 의복들을 좋아하셨다는 거. 독일 신학자였고요. 어렸을 때 16살 때 이제 나치 청소년으로서 입대했다가 나중에 이제 탈출했다, 탈영한 거죠. 했고, 나중에 굉장히 그 보수적이어서 기독교를 유럽에서 더 강하게 부활시키려고 많이 애썼던 그런 것들도 있고, 아무튼 사임을 했습니다. 부드럽고 뭐 길 잃은 고양이 있으면 막 데려다가 뭐 키우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신도들에게 세레나데를 불러주기도 했어요. 워낙 본인이 음악에 그 뭐 모차르트를 자유자재로 악보 없이 칠 정도였었으니까 그런 분이 이제 숨지셨습니다. 오늘이요. 그런데 저는 바브라 월터스나 아니면 베네딕토 16세 교황보다도 2022년도에 이제 뭐 여러 숨진 많은 사람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었던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 최근에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펠레의 죽음이 저는 굉장히 와 닿거든요. 82세. 왜냐하면 이 사람은 축구하면은 지금처럼 막 축구 선수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받고 파워풀하고 인기 있고 했었던 때는 아니잖아요. 물론 펠레 때도 브라질에서의 축구 선수 대단하게 영웅이었긴 했지만 그 당시에 축구는 흑과 백. 지금도 뭐 요즘 프랑스 선수들 보세요. 다 흑이에요. 모로코 선수들 보세요. 또 그렇지 않잖아요. 또 뭐 백이기도 하고, 이런 지금도 흑과 백이 있지만 그 당시의 흑과 백과 지금의 흑과 백은 좀 다릅니다. 그런 시대였었고, 뭐 숫자 같은 것은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많은 곳에서 기록을 세운 것을 들으셨을 것 같고, 이 세계 기록을 아마 패스하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1279골, 1363경기에서 거의 모든 경기에서 골을 넣고, 이 정도면 완전한 선수죠. 본인만 완전한 게 아니라 제가 이 그 펠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23년도 새로운 한 해를 맞아야지 되는데 팀맨, 그 자신의 그 팀 완전히 킬러 패스도 잘하잖아요. 타고났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왕처럼 생각을 하고 축구를 한다. 자신이 축구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뷰티풀한 그 경기를 한 덕분에 왕이 된 것도 있지만, 그 기술은 초자연적인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펠레가 아버지가 이제 그 프로페셔널 선수여서 돈도 없으니까 막 과일, 그레이프루트 같은 거 차고 배우게 하다가 15살에 그 당시에 산토스에 입단을 했었을 때 산토스의 열등감에 많이 시달렸답니다. 그때는 펠레가 입단을 했었을 때는 브라질이 잘 살았었던 때인데, 그런데도 뭔가 열등감이 있고 했는데 이 킹처럼 이렇게 하는 펠레가 그 팀들을 많이 올려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펠레를 그 산토스에 입단시키려고 했었던 스포츠 저널리스트도 있고요. 펠레의 그런 점을 보고 브라질의 저널리스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웨덴 팀에 이 선수를 합류시켜야지 되겠다. 17살.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 주최국을. 그렇게 했었던 건데 100m를 11초에 뛴다고 하니까 키는 뭐 180cm도 안 되지만 얼마나 유연하고 강한가. 유도와 가라데도 했다고 하잖아요. 큰 자산은 포지셔닝 감각. 2023년도 여러분들께서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은, 그리고 게임을 전체 판을 읽는 거죠. 우리 회사의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 도시의, 미국의 경제 2023년도에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게임을 읽는 거죠. 볼, 자신이 하고 있는 볼, 이 볼은 완전히 자석처럼 자신의 발, 뭐 가슴, 뭐 이런데, 키도 작으면서 헤딩은 또 왜 그렇게 잘해요? 그렇게 컨트롤을 하고, 그리고 이 그냥 판, 우리에 관련된 판만 읽는 게 아니라 적의 움직임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적의 움직임을 이해를 하면 사업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내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타임에 딱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죠. 펠레가. 그리고 막 그 스킬 그 드리블러, 약간의 속임수, 갑자기 멈추고 갑자기 움직이니까 적은 예측하기가 힘든 거죠. 이 펠레에 대해서 당황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양발도 쓰고 하니까 펠레는 헤딩도 잘하고 해서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1970년도 월드컵 결승전에서 펠레를 마크하는 임무를 맡은 이태리의 수비수 타르시시오 브루크니치가 얘기를 했답니다. 경기 전에는 펠레도 피부나 뼈나 뭐 다른 사람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대요. 경기 딱 치르고 보니까 달랐다. 내가 틀렸다. 펠레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첫 골을 넣는 걸 보고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펠레의 경우는 그 다른 선수들을,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 70년 그 월드컵에서 영국의 수비수 바비 무어도 막 이게 포옹하고, 우리 팀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뭐 영국 팀이나 브라질 팀이나 다 펠레를 보고, 펠레가 세계적인 인기가 있는 이유가 그런 그 이유들이죠. 그런 것들. 그리고 브라질의 군사 독재에는 절대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1964년부터 85년까지 민주 대통령 페르난도 에니크 카도소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냥 스포츠 장관만 한 게 아니라 스포츠 장관을 하면서 펠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스포츠계에, 한국의 스포츠계에도 비리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그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엄청나게 축구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려고 했죠. 그러나 브라질의 의회의 부패는 펠레에 정화시키려고 하는 장관의 힘보다 강했습니다. 의회에서 무산되고 말았죠. 그래서 펠레가 개인적으로는 비난받는 부분도 있어요. 펠레의 그 증조 부모가 노예였는데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 뭐 대단히 뭐를 좀 안 해,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글쎄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로 많은 것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펠레 이외에는 원래 이름은 뭐 에디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디슨 뭐뭐뭐뭐 해서 그 아버지가, 그 펠레가 태어나기 불과 얼마 전에 이 그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토마스 에디슨을 내게 경외를 표시하는 그런 이름으로 본명은 에디슨이고, 펠레는 이제 다른 선수의 이름을 땄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인간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스포츠 선수 자체로 펠레 이후에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어떠한 그 뭔가를, 아이덴티티 같은 것을 보여준 사람 하면은 무하메드 알리 있겠죠. 그러니까 무하메드 알리와 포옹하고 같이 뉴욕에 그 은퇴하고 나서 헨리 키신저의 주선으로 뉴욕에서 그 뉴욕 그 코스모에서 한 시즌 3개 뛰었던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에 막 축구를 시작을 하고 이런 것을 알렸던 사람인데, 그때 막 경기장에서 무하메드 알리도 보고 그랬잖아요. 넬슨 만델라도 이 펠레를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에드송, 그 브라질식 발음으로 하면 에드송 아란테스 두 나시멘토. 나시멘토는 제가 기억합니다. 나시멘토라는 브라질 가수, 그 가수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펠레가 개인적으로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면서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결혼도 많이 했고요. 딸도 그렇지만 딸 뭐 내가 아니라고 인정 안 하고 막 법적인 소송하고, 그 딸이 또 책도 쓰고, 아들도 마찬가지로 뭐 감옥을 드나들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모하메드 알리와 함께 그는 첫 번째 블랙 글로벌 슈퍼스타, 지금은 뭐 블랙 뭐 글로벌 슈퍼스타 많잖아요. 프랑스 축구팀에도 있고 해서 이제 저는 올해 2022년도에 펠레가 가장 그 숨진 사람 가운데서는 기억에 남는 사람, 인종적으로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나 국가에 대한 어떠한 것, 유럽 팀이 너무너무 탐을 냈는데, 물론 브라질에서도 펠레를 유럽 쪽으로 놓아주지 않았지만 펠레도 안 갔습니다. 다만 은퇴를 하고 나서 70년대 말에 미국의 그 뉴욕 코스모로 온 거고, 뭔가 아무튼 달랐던 사람이에요. 암으로 숨졌고, 뭐 경기할 때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무렇지도 않음이겠습니까? 그 침착함과 최고의 기술, 아버지가
건강하고 그리고 집중하면 안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어렸을 때 구두 닦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올해의 인물로는 펠레를 가장 기억할 것 같고요. 펠레의 여러 가지 그 판을 읽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2023년도에 어떤 때는 너무 교활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면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조금 신경을 쓰고 보면 보이고 그 다음엔 더 잘 보이고 그럼 내가 올바른 처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조금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위켄드 에디션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몇 시간 있다가 한국 밖에서 본 한국 마무리도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 시간으로 올해의 마지막 뵙게 되는 분들은요. 한 해 동안 너무 애쓰셨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2023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금 이따 또 뵙겠습니다.